행복 한 스푼.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부자 좋죠. 당연히 좋죠. 먹고 살 걱정 없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너무 배고픈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은 이거 삼겹살, 대패 삼겹살 하나 먹으면서도 막 손이 파르르 떨리고 1인분 더 먹을까? 더 먹기는 너무 비싸니까 그냥 상추로 배를 채우자 막 이런 생각 드는데, 돈 많으면요 그냥 뭐 오늘 고기 땡기니까 스테이크 먹을까? 찹스테이크 먹자, 찹찹 먹자, 맛있게 먹자,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이제 또 돈이 없으신 분들은 1년 전부터 다 이제 폭풍 검색하기 시작하면서 초특가 이런 거 매일매일 찾아냅니다. 반면에 돈이 많으면은 오늘 스파게티 땡기는데 저기 이태리 가서 좀 먹고 올까? 캥거루 가보고 싶네. 호주 한번 찍고 오지 뭐. 얼마나 부럽습니까? 너무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이런 돈이나 아니면 외적인 요소들이 과연 행복을 보장해 줄까? 요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게이츠 재단과 보스턴 칼리지가 자산 규모 2,5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은 대략 한 270억 이상인 완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죠. 이 부자들 165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가 미국의 월간지인 애틀랜틱에 나왔는데요. 의외로 이 부자들이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억만장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더 가져야 돼, 나의 재산이 너무 불안정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부자들은 더 부를 갖고 싶어하고 더 이루고 싶어하는 이 성취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도 재벌하고 나를 비교하면 나는 굉장히 하찮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꽤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행복감은 하위권에 속해 있죠. 우리가 또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서로 비교하고 하면서 스스로 갉아먹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뿐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정말 잘생긴 훈남 훈녀입니다. 굉장히 인기도 많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데 이런 제가 만약에 연예계에 나간다면, 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런 훈남 훈녀가 연예계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스스로 막 자책하고 열등감 느끼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었다. 내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다. 정말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상황들이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인기 얻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이런 마음. 한마디로 이거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건강한 욕심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끝도 없이 점점 높아지다 보면은 결국은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분들을 인터뷰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이 노숙자들이 굉장히 가진 것도 없고 삶이 너무 피폐하고 제일 힘들고 처참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분들이 상당히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욕심이 없고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애초에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인생에 대한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작은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행복과 기쁨들을 느낀다는 사실이죠. 오늘 밥 한 끼만 먹어도 행복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 푼 줘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 인터뷰하신 분들이 노숙자가 저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오히려 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 속세를 떠나신 분들 보시면은 내가 왜 이렇게 내 욕심을 잡고 살았나라는 게 후회가 된다,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편하다,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욕심 다 내려놓고 아무 고민 없이 편하게 사는 거, 이게 또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욕심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너무 엄청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1등 할 거야, 잘할 거야, 다 때려 부수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져버리겠어, 이런 마음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 앞에 어떤 시험이라든지 중요한 고비들이 있다면은 이때 내가 반드시 이거 완벽하게 잘할 거야, 이런 힘을 조금은 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수들을 보시면요, 항상 힘이 빠지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결국 몸에 힘을 빼고 운동할 때 운동을 더 잘하는 그런 힘들이 생기고요. 그 연주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막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빠졌을 때, 연주도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잘 되고, 발표도 너무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약간 내려놓고 편하게 할 때, 여러분도 면접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면접에서 반드시 붙고 말 거야. 난 생존하겠어. 너무 이 마음이 강하다 보면,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면은 때로 말실수도 나오고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오히려 약간 내려놨을 때 더 자연스럽게, 더 원활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뭔가 노력하셨는데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안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자책하거나 밥통 같은 놈아, 니가 조금 더 잘했으면 되는데 정신을 그렇게 못 차리면 어떡하냐고, 멍청한 놈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남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내가 지금 안 낸 건 저놈 때문에 문제야. 저것들이 문제야. 이 구조가 다 썩었어. 이러면서 외부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못한 것을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다독여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결과가 내가 뜻하는 대로 나오지 않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참 너 많이 고생했어. 열심히 했어. 너무 절망하지 마. 이러면서 약간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완벽주의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은 스스로 질책을 많이 했어요.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 멍청아, 이런 걸 너무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너무 미워했더라고요. 너무 원망만 했었고 참 많이 미워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만큼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충분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잘 안 됐을 때마다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나 격려 받으면서 힘내잖아요. 근데 그 위로나 격려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신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고요. 빈민가에서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9살의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14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약과 술에 쩌들어 살면서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았었는데요. 그랬던 이분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방송인이 됐고요. 가장 존경받은 여성, 또 500대 부자 안에 들 정도로 부와 명예를 이뤘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너무나 잘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정말 세상 비참했던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으로 바뀔 수 있던 이유,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삶을 바꾼 것은 독서와 감사 일기였다. 사람은 보통 경험을 해서 느낍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경험으로 하려다 보면 내 인생 완전 만신창이 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노력도 많이 들고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살아보지 못한 다양한 인생들을 경험하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 그렇게 세상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감사일기였는데요. 그날 하루 중에서 감사했던 것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내서 적어보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 긍정심리학센터에서 4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감사했던 것 하루에 3개씩 적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일주일 동안 요걸 했는데요. 그 이후로 3개월 동안 우울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했고요. 반대로 행복지수는 6개월 정도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했는데 행복이 반년이 유지됐다는 거.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을 줄이는 것, 즉 작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는 건데요. 물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머릿속엔 계속 나는 망했어, 거지 같아, 세상은 거지 같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데 어떻게 긍정의 마음을 갖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이 참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시궁창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내보는 겁니다. 만약에 면접 결과가 안타깝게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럴 때 괜찮아. 그래도 너 고생 많이 했어. 여기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야. 뭐 이렇게 약간 정신승리 같지만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월드컵 경기를 막 응원하는데 우리나라 졌어요. 너무 승질나고 빡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오늘 치맥을 즐긴 건 좋았어. 치킨은 진리니까. 뭐 이렇게 감사의 점들을 찾아보신다거나, 나를 질투해서 굉장히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내가 좀 그래도 질투할 만한 게 있네 라는 걸 깨달아서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는 훈련,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감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무소유에 대해서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욕심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때로는 소중한 것들도 다 놓치고 잃게 되고, 또 내 삶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느끼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멀리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경주마처럼 너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은 진짜 옆에 있는 소중한 것들 다 잃게 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의 풍파 다 겪고 나서, 시행착오 다 겪고 나서야 이 소중한 것들을 보면 너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작고 소소한 행복들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욕심의 눈꺼풀을 조금만 덜어내고 떼어낼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작고 소소한 행복들, 귀중한 것들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더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행복 한 스푼.